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제 집 거실에서 주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방송에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캠피디가 갑자기 왜 다이어트를 하는가? 예, 여자친구가 생겼나?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이 생겼나? 뭐 이것저것 뭐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벌써 5년 동안 우연한 행복을 쭉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배운 게 참 많이 있어요. 진짜 배운 게 많은 게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한 행복이 미국 내 한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의 이제 생활 가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많이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혹은 또 우리끼리 또 만났을 때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딜 가든 간에 항상 반겨주시고 또 그들의 고충 이런 거 저런 걸 듣다 보니까 제가 현명해졌어요. 나이 들면서 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현명함을 우리 시니어분들과 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 우리 우행 식구들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나이가 들면 더 똑똑해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 인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조금 쉬고 릴렉스하고 좀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현실은 나이가 들면 똑똑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챙겨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점점 더 현명해지고 우리가 과연 어디다 더 인생의 모든 목표를 쏟아부어야 되나 이걸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이 나이 들어서 되게 힘든 이런 모습도 많이 봤고요. 또 그걸 잘 해오셔갖고 잘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딱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니어가 돼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알아야 될 게 참 많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구나. 역시 건강이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조금 힘들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잠시 한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요. 이게 건강이 한번 나빠지면 복구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으면서 저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신이 많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연한 행복 하기 전에 바쁘게 살았죠. 예, 컨설팅도 하고, 근데 강의도 나가고, 바쁘게 살다가 이제 우연한 행복을 딱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유튜버로서 거의 전업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로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유튜버 일에만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살다 보면서 지난 5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 몸이 많이 나빠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솔직히 뭐 한국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니까 치과도 조금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잇몸 치료도 조금 미루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나가서 건강검진도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한국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생각외로 건강검진이 나쁘게는 안 나왔어요. 좋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예, 나쁘게 안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 소리만 듣고 왔어요. 당 수치 조심하셔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이러면 이제 인슐린 주사 맞고 이제 당뇨병 걸립니다. 자,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살 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근육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예,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래도 무슨 약까지 먹으라고 처방을 안 내려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는 이제 작년부터 해갖고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 치료를 했죠. 이 치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는 이제 커서는 한 번도 썩은 적이 없어요. 예, 이는 썩은 이는 한 번도 없는데 잇몸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 안 닦아서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는 잘 닦는데 잇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건 뭐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또 잇몸 관리 못한 것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왜 관리를 잘해야 되냐? 이가 모든 건강의 기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할 결심을 했는가? 이게 여러분께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가?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이가 나빠져갖고 이가 불편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음식을 이제 대충대충 씹고 삼키죠. 그러니까 소식을 하게 됩니다.
밥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소식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몸에 필요한 칼로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로리를 제가 몸이 다른 거에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제가 라스베가스 오니까 지금 와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우유하고 오렌지 주스였어요. 이거 두 개를 거의 물처럼 먹었는데, 우유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우유 한 컵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것만큼 똑같아요. 예. 이 글루코, 예, 당분 만들어지는 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섭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꾸 먹다 보니까 중독이 되니까 왜 양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찔까? 예, 이런 걱정을 했던 거죠. 제 인생에 그렇게 뭐 차질이 그렇게 살찌는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집안에 그렇게 살찌신 분이 없어요. 뭐 저희 아버님부터 해갖고 작은 아버님, 뭐 고모분들 다 살찌신 분들이 없고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님은 뭐 뵌 적이 없지만 할아버님도 젊었을 때 사진 보면 그렇게 뭐 살찌신 체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친가 쪽에 가면 예, 요거도 먹어요. 예, 노씨 집안에 너같이 살찐 놈이 없었다. 그래서 요거도 먹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살찌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 좀 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살을 뺀 적이 있는데 살을 뺀 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이 쪄지를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성에 대한 그 호감도를 올리기 위해서 살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미용 목적으로 살을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저씨잖아요. 예, 아저씨니까 적당히 뭐 살이 찌는 것도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예, 아이들 키울 때 엄마든 아빠든 간에 팔뚝이 굵어집니다.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하면 하다가 힘들면 놔두면 되는데 애들 키울 때는 힘들다고 예, 갖다 던져버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배가 오히려 나오는 게 애를 갖다 안고 있는데도 더 편하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정도 살을 뺐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을 한번 뺐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코로나가 되고 이 방송을 하고 주로 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식습관 문제가 제일 컸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예,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이 살찌는 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받아도 문제없다. 뭐 조심하세요라는 소리는 늘상 의사들이 하는 소리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고 예, 별 문제가 없다. 약을 먹으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이걸 하면서 주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가다 제가 뭐 바깥에 나가 찍고 오면 제 전시작 찍으니까 그게 제가 살쪘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도 아유 이것도 뭐 그냥 좀 살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살쪄서 아픈 분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가 시원찮잖아요? 그러면 음식 섭취가 제대로 안 돼요. 정상적인 섭취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살찌기가 좋아요. 혹은 깡 마르기도 좋아요. 근육이 없어지기도 좋아요. 왜?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래서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우선 많은 성인병의 근본이 이 내장지방. 그러니까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여기서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에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약해져서 몸이 힘이 없어갖고 진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두 번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 운동 기록을 기록해놨던 걸 딱 보고 있는데 체중계를 재보고 제 이 몸 수치를 보니까 이게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5년 전 코로나 시작 전에는 근육량이 체지방량보다 많았는데 그게 뒤바뀌었습니다. 체지방량이 근육량보다 많아졌어요. 거꾸로 근육량은 줄어들고 체지방량은 높아졌어요. 제가 운동을 그래도 좋아해서 근육량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근육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40% 이상 넘어가면 운동선수급이라고 하는데 40%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체지방은 아주 적은 건 아니었어요. 체지방은 한 20% 정도니까 몸이 보기 좋은 정도. 이게 뭐 육체미 하시는 분들은 막 8% 이렇게 내려야지 근육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잔 근육은 안 보여도 몸은 탄탄하던 이런 몸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체지방이 40kg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육량이 29kg. 제 평균치, 나이 평균치보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오기 한 일주일 전쯤,
그때 이제 이 치료를 다 끝났습니다. 이 치료를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번에 살 뺀 이유는 뭘까요? 제 인생에 제일 처음으로 그냥 건강을 위해서 살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서너 번 살 뺀 적이 있는데 그게 자의반 타의반이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운동을 빡세게 하다가 빠진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술래잡기를 걸어서 빠진 적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는 이제 크루즈 여행 간다고 한번 좀 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빼자. 그래서 좀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살을 빼기 시작했고, 정확히 7월 10일부터 이제 키토 다이어트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8월 10일이죠. 한 달 동안의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하실 테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냐? 예, 이걸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인바디 저울계가 제가 집에 없고 미국에는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확히 이 체질을 갖다가 못 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 몸무게가 92.3kg였어요. 92.3kg고 지금 몸무게가 84.6kg입니다. 예, 84.6kg.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이 빠졌죠. 예, 한 7.5kg 정도 빠졌나? 예, 이 정도 빠졌습니다. 파운드로 한 17파운드 빠진 거예요. 한 달 만에. 와, 어마어마하게 뺐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첫 달엔 많이 빠져요. 예, 규칙대로만 하면 첫 달에 많이 빠진 게 수분 빠지는 게 3, 4kg입니다. 예, 몸 붓기만 빠지는 게 3, 4kg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확 빠졌어요. 예, 그리고 와서 전 다음 달부터 한 달에 이렇게 뭐 7, 8kg, 뭐 10몇 파운드 이렇게 빠질 거라 기대 안 하고 한 달에 한 5파운드씩만 빠져도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 빠지는 다이어트 방법이 뭐야? 예, 키토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키토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꼭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저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니까 제가 시도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많습니다. 몇만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의 기본은 뭐냐면 사람이 쓰는 칼로리보다 적게 먹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이어트의 뜻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원래 그리스 말에서부터 왔는데 생활 방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다이어트란 말이 생활 방식.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지금은 이제 몸무게를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몸무게를 줄인 게 아니라 건강한 몸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무게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율에 맞는 근육, 그 비율에 맞는 지방, 그 비율에 맞는 뼈의 골밀도, 이거를 만드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리고 몸이 가볍다 하더라도 어깨가 너무 빈약해요. 그러면 어깨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균형 있게 해야 돼요. 하체가 너무 빈약해요. 그럼 또 하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몸이 정상적으로 모든 밸런스를 맞추는 게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몇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몇만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몸에 살을 빼려면 사람이 쓰는 칼로리보다 그냥 먹는 칼로리를 줄이면 돼요. 그건 간단한 얘기죠. 예. 근데 젊었을 때는 칼로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나이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하죠. 칼로리를 적겠습니다. 본인이 칼로리를 얼마 쓰는지 궁금하시면 간단해요. 챗GPT한테 본인의 나이, 성별, 키, 몸무게 이걸 집어넣으시고 내가 하루 기초 대사량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물어보면 대충 나옵니다. 그럼 그것보다 적게 드시면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살 빼는 게 문제는 아니죠. 가장 좋은 다이어트는 가장 기본적인 다이어트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식이섬유 많이 먹고 야채 샐러드 같은 거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고기 같은 거 먹어서 단백질 보충해서 이 근육 손상 안 되게 하고 탄수화물은 맨 나중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갖고 혈당 스파이크 올리지 말고 이런 얘기는 우리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자, 근데 제가 야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몸에 좋다는 식단도 많이 있어요. 고구마가 좋다. 그다음에 브로콜리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뭐 야채 중에서 유달리 좀 싫어하는 건 브로콜리하고 오이예요. 그거는 뭐 유달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만 먹고 다이어트 하라는 거는 고역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무슨 다이어트는 간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는 다이어트가 최고예요. 그래서 제 다이어트 방법은 이제 중간에 조금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키토 다이어트는 어떤 분들한테 좋냐? 그냥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야채보다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잘 어울려요. 밥을 안 먹어도 된다. 예, 이런 분들한테 잘 어울리고 도움을 챗GPT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키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이거는 금방금방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챗GPT한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쫙 나열했어요.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이런 걸로 식단을 짜줘. 그리고 내 키가 얼마고 내 나이가 몇이고 난 성별이 남자고 근데 몸무게가 얼마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얼마고 내가 몸무게를 빼려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파운드 정도 뺀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몇 칼로리씩 덜 먹어야 되나. 예, 이런 것 같은 거를 갖다가 쭉 계산을 해줘. 그리고 식단을 짜달라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식단이 요즘에는 주로 먹는 거, 예, 고기. 근데 좋은 고기만 먹어요. 싼 고기, 그냥 맛없는 고기 말고 그냥 고기만 구워도 맛있는 고기. 예. 그냥 조금 먹으니까 그냥 그런 고기 먹고 버섯, 버터에다 볶아 먹는 거 좋아합니다. 두부 좋아해서 두부 잘 먹고요. 참치 좋아해서 참치캔 잘 먹고요. 그 다음에 뭐 커피는 그냥 뭐 블랙 커피로 바꿨어요. 옛날에는 설탕 뭐 크림 다 있는 거 이런 거 먹었는데 요즘에는 다 바꿔버렸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살찐 최악의 적, 예, 오렌지 주스 100%짜리와 우유는 100%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일주일간은 운동을 안 했어요. 왜? 음식 끊는 것도 힘든데 운동까지 하면 너무 힘들까봐. 그래서 이제 미국 올 때까지 운동을 안 했어요. 왜? 또 한국에 운동기구가 없고 아니면 또 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열흘 동안은 이제 한국에서 식이요법만 딱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한데 벌써 이틀, 3일 되니까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약간 눈이 잘 보여요, 우선. 눈이 좀 피곤하면 좀 잘 안 보이는 분들 있죠? 예, 눈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염증 많이 생기니까 뭐 항산화 해갖고 뭐 바이타민 C 많이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약 드시는 분 있는데 약보다 좋은 건요, 지방을 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항산화 물질 뭐 이런 같은 거 뭐 산화돼갖고 몸에 염증 만들고 뭐 이런 물질들, 예, 이런 같은 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갖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도 하는 게, 예, 스쿼트 100개, 푸시업 100개, 그 다음에 트레드밀로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서 2시간 했어요. 왜냐면 운동을 안 하다 했기 때문에, 부상을 입을까봐.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걸었습니다. 되게 느리게 걸었어요. 한 1.5마일 정도로 술렁술렁 걸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2시간 걸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 70분, 80분 정도, 예, 제가 보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 70분, 80분 정도 한 편 끝날 때까지 봐요. 예, 그러면서 요즘에는 한 3.2마일, 예, 좀 약간 빠른 걸음이죠. 예, 뛰는 것까지 하지만 좀 숨이 찰 정도로 빠른 걸음인데 그걸로 한 70분, 80분 정도 하니까 그게 이제 하루 칼로리 소모량이 보통 한 400칼로리 나옵니다. 계산 나오는 게. 자, 이렇게 운동을 해요. 스쿼트 100개, 푸시업 100개 어떻게 해요? 예, 간단해요. 스쿼트 하는 신용만 하세요. 예. 그냥 5cm만 앉았다 일어나도 됩니다. 예, 처음에부터 제대로 된 폼을 하면 스쿼트 안 하는 분들이 절대 10개도 못 합니다. 5cm씩만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 그렇게 해서 100개를 채우십시오. 예, 푸시업, 예, 안 되면요, 무릎 꿇고 푸시업 하세요. 예, 그럼 100개 합니다. 그리고 깊게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예, 하는 신용만 하세요. 100개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너무 힘들어서 우선은 20개만 하고 나중에 100개 채울래요. 예, 이렇게 하면 나중에도 20개밖에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푸시업하고 스쿼트는 시간이 100개씩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예, 딱 해갖고 그냥 한 5분이면 돼요. 예, 쉽게 말해서 5분이면 됩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냥 100개 채운다고 생각하고 스쿼트도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방정맞게 100개 하세요. 10개 하고 쉬고 쉬고 10개 하고 쉬고.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갖고 지금 나온 결과가 7.5kg, 한 17파운드 정도를 한 달 동안 뺐습니다. 예, 배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바디 지금 쟀는데 제가 미국 오자마자 쟀을 때는 뭐냐면 비만 기준. 비만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과체중. 비만의 한 단계 밑으로 나왔습니다. 과체중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완벽하게 정상적인 몸이 되려면 제가 지금 몸무게에서 얼마를 더 빼냐. 제가 근육량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앞으로 10kg를 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fat만 10kg를 빼야 돼요. 체지방만 10kg를 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이게 그동안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뺐다고 뭐 10kg면 지금 20파운드가 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뭐 한 2달 안에 한다? 예,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올해 말까지 정상 체중만 돼갖고 제 목표는 72kg의 이 근육량 림매스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80% 올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체지방을 갖다가 한 17% 정도까지만 내리면 몸이 아주 좋은 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아프기 싫어서요. 자, 이제부터 심각한 얘기를 해볼게요.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했어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가요. 가서 구경도 못 해요. 그릴 바에 그냥 집에서 유튜브에서 유명한 그 여행지 예, 이런 거 찍어 놓은 거 보시는 게 그냥 똑같아요. 가서 그냥 차에 앉아서 몇 걸음 걷고 야 구경했다 그리고 사진 찍고 딱 오잖아요. 예, 그러면 솔직히 그거 미국 같은 데서 여행은 고생입니다. 예, 몇 시간 그랜드 캐년 뭐 몇 시간 걸려서 간 다음에 거기서 사진만 찍고 숨 헐떡거려서 구경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행 안 가니만 못 해요. 그랜드 캐년 밑에 협곡에 내려가잖아요. 그랜드 캐년 밑에 협곡을 내려갖고 반대쪽 노스린까지 몸이 좋으신 분들, 하이킹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초짜감은 못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체력이 되신 분들도 초짜면 한 2, 3일 걸립니다. 중간에 뭐 캠핑하면서. 밑에서 카야킹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요세미티 가잖아요. 요세미티 가면 거기에 폭포 엄청나게 큰 거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알죠. 그 폭포 정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 자인데 얘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요. 그거는 전문가 암벽 등반하는 분들이 가능한 얘기고 저는 그 산 뒤에 산에서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왕복 8시간을 걸려서 뒷산에서 넘어가서 그 폭포의 꼭대기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은 이게 유튜브에서 안 나와요. 사진으로 안 나오고. 건강해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건강해지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 세상에 많죠.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맛있는 음식을 드시려는데 당이 있어. 혈압이 높아. 못 드시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 이가 안 좋아. 이도 마찬가지예요. 당이 높아서 임플란트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못해. 틀니를 해야 돼. 이 먹는 맛이 나나?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데 나이 들어서 성욕이 떨어지면 식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혈압 같은 거 높으면 악하고 뒷목 잡고 쓰러지고 예, 이런 문제. 심지어 몸 안에 독소가 많아서 그러니까 안에 내장 지방이 많아서 독소가 많아서 나중에 암이 생기고 막 이런다고 쳐봐요. 그러면 인생은 진짜 남은 인생은 지옥까지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못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우연한 행복을 쭉 방송을 하니까 우리 형님, 누님, 아버님, 어머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아, 의사가 조심하세요.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조심하세요가 난 지금 아직 땡큐구나. 이때 빨리 몸 관리해야 되는구나. 이때 안 하면 나는 남은 인생이 암만 돈이 있든 뭐하든 오래 살든 뭐하든 간에 지옥이겠구나. 지옥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만 지옥이면 괜찮은데 내 가족들한테도 그 지옥을 같이 그 책임을 떠넘기는구나. 나를 보살펴야 되는 가족들 생각해야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들어간 겁니다. 뭐 이 나이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예. 그래서 다이어트에 들어간 거고 다이어트 얘기를 갖다가 그럼 뭐 조용히 하면 되지 뭐 이걸 갖다 이렇게 자랑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다이어트를 우리 우행 식구들한테 진짜 그 필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이성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성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 자신한테 잘 보이고 싶은 다이어트 해야 돼요. 몸이 예뻐져야 됩니다. 뱃살이 축 처졌어요. 살을 뺐어. 뱃살이 늘어나요. 보기 싫지. 그렇지만 그 보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뱃살 보여주려고 지금 이 나이 돼갖고. 남한테 비키니 입고 뱃살 보여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살 빼는 거예요. 살 늘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살 조금 늘어졌다고 사람이 큰 병 걸리진 않아요.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뱃살 빼면 살이 늘어지죠? 정 보기 싫으면 그거는 수술해도 돼요. 예, 피부 절제해갖고 한국에서 또 수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한 다이어트예요. 저번에 작년에 한국 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탔는데 퍼스트 클래스에 딱 한 분 계셨어요. 이 퍼스트 클래스 원래 커튼 잡고 잘 못 보는데 예, 음료수를 이제 먹고 예, 불이 꺼진 상황에서 음료수를 먹고 궁금해서 몇 분이나 계신가 알고 샥 봤어요. 한 분 계신데 한국 할아버님이죠. 링거 있죠. 링거 이거 병원에서 이게 끌고 다니는 거. 예. 그거 해갖고 팔에다 꽂고 환자복 입고 거기 누워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분이 아파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렸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거예요, 되게. 그 환자복을 입고 병원 그 안에 계실 정도면. 근데 그렇게 환자복을 입고 있을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뭐가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아픈데 이코노미 타고 가면 진짜 죽어나겠죠. 그렇지만
아픈데 퍼스트 클래스 타고 맛있는 음식을 준들 뭐가 행복하고 뭐가 기쁘겠습니까? 아, 그때 제가 그냥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거 아프지 말아야지.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요즘에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장례 이런 같은 거 연락도 오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알던 방송인 돌아가셔갖고 LA도 갔다 오고 또 제가 아는 형님도 지금 쓰러지셨고 제 친구도 하늘나라에 보내고 또 몇 년 전에 제가 또 친했던 형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이런 거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만을 없애야 되는데 몸무게 줄이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체지방이 중요한 거예요. 체지방이 중요한 거고, 체지방, 그거 정확하게 체크업을 하려면, 인바디, 병원 같은 데 있는 인바디나 아니면 한국에는 헬스장에 좋은 인바디 기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닥사 방식의 좋은 기계를 이용하면 꽤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CT 촬영이에요. MRI 촬영. 여러분 이제 한국 가서 건강검진 받을 때 MRI 찍으면 배 복부 쫙 나오죠. 그러면 내장 지방 얼마큼 쌓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닥사라는 방식이 그나마 정확한데 그것도 기계가 비싸요. 예,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인바디 이제 제가 뭐 위팅이라는 회사 거 쓰고 있는데 그거 쓰면 전화기에 이제 제 매일매일 재는 게 기록 나오니까 좋긴 한데 그렇게 정확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도 트렌드는 볼 수 있어요. 내가 늘고 있나 줄고 있나 요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량이 줄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내 나이에 근육량이 얼마가 필요한가 이거를 확인해 보고 림매스라는 게 있고 그냥 이제 근육, 예, 머슬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몸에서 뼈 무게하고 체지방 빼놓고 나머지 무게를 다 재는 게 있는데 그게 한 80% 정도 되면 되게 좋아요. 예, 몸에. 예. 거기 이제 장기도 다 포함되어 죠 근데 그게 60이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근육이 없는 거예요. 혹은 체지방이 많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몸무게 관리가 체지방 플러스 근육 관리예요. 근육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힘이 생겨. 잔병치레를 안 해.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우선 뭐 당이 높으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럼 말초신경까지 피가 안 갑니다. 인간의 몸은 어디든 간에 피가 안 가는 부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가 가니까 계속 거기를 치유해주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말초신경에 피가 안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발에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꾸 이제 당뇨 같은 거 생긴다. 그럼 피가 걸쭉해갖고 더 가기 힘든 거예요.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면 어디서부터 말라 비틀어져요? 끝에 제일 끝에 가지부터 말라 비틀어지죠. 여러분이 그 앙상해진 나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피가 안 가면 이 치유가 안 돼요. 임플란트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잖아요. 여기 피가 잘 가야 되는데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럼 임플란트를 박아도 피가 와서 거기 갖다 자꾸 살을 메꾸고 뼈를 메꿔주고 해야 되는데 피가 안 오니까 일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안 붙는 거예요. 당뇨 있는 분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을 줄여야 돼요. 임플란트. 근데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혈관 막혀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심혈관 질환 생기고 확 하고 쓰러지는 일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눈이 있죠. 안경, 이 시력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할 때 눈이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뭐 마이봄샘에서 눈물샘이 잘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눈인데도 피가 잘 가잖아요. 그럼 눈이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눈도 더 잘 보여. 이건 진짜 너무 웃겨. 모든 몸의 기관이 다 좋아져요. 정신도 더 맑아져. 머리에 피가 잘 가니까. 그래서 사람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지방을 없애야 되는 거. 지방이 적정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운동하고 이 다이어트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성한테 잘 보기 위한 다이어트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잘 보기 위한 다이어트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용이에요. 예, 이성한테 잘 보일 필요 없다 해서 무슨 미용이야.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미용이 왜 중요하냐? 우리 아버님들, 특히 아버님들, 예, 우리 형님들 꼭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난 이제 친한 형님들 보면, 이제 좀 나이 들고 애들 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 스킨케어도 받고, 그 다음에 상안검 수술, 하안검 수술 받고, 턱도 올리고 여러 개 하는데 저도 한국에서 스킨케어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데 사람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말이 저는 씨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나도 이제 늙었네. 저 죽을 때 다 됐나 봐. 예, 이런 얘기에 입버릇처럼 뱉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픕니다.
왜? 내가 늙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아파요. 아파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딱 얼굴 보는데 나는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보다는 내 나이 또래보다는 5살은 젊어 보이지. 10살은 젊어 보이지. 예, 그러면 몸의 건강 상태도 5살, 10살이 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진짜 백발이 멋있게 나왔고 난 그게 멋있다 이거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면 그냥 염색도 열심히 하시고 스킨케어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화장품도 바르세요. 몸에 로션 같은 것도 바르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기분을 좋게 만드세요. 정신 건강이 있어야지 젊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젊다고 생각해야지 몸이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병이 안 나요. 근데 젊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멋진 중년이 되십시오. 멋진 노년이 되십시오. 멋진 할아버지가 되세요. 옷도 센스 있게 입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너무나 차이 나 보여요. 저도 이제 제 나이 이제 50대 중반 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나보다 한참 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한참 젊은 친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몇 살 더 많은 형님일 수도 있고 한 50대면 얼굴 액면가만 갖고 나이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세가 70대다. 그럼 나 60대처럼 보여야지. 50대 중반처럼 보여야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면 전 40대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 건강도 같이 쫓아가서 40대 중반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취미 활동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많이 할 텐데 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세상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거에 휩쓸려 갖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로부터 멀리 하세요. 나쁜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음모론적인 얘기들, 뭐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준 얘기니 이런 같은 건 나이 들어서는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걸 많이 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기쁜 마음이 많이 생겨갖고 나이 들어서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거는 정신 건강이 곧 몸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몸이 노력하는 만큼 정신도 젊어져요. 이게 뭐냐?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온 게 보기 싫으니까 어깨를 구부정하고 다닙니다. 어깨가 구부정해요. 예. 안 그러면 배가 너무 볼록 나오는 거 본인도 아니까 의도적으로 이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허리에 이렇게 등에 허리를 짚고 다닙니다. 그러면 뒤에서 보면 영락 없이 노인네요. 흔히들 말하는 영락 없는 노인네. 그냥 어디 마켓에 가면 우리 어머님들 마켓 카트 열심히 굴리면서 장 보고 있는데 아버님 뒷짐지고 뒤에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진짜 영락 없는 노인입니다. 제가 살이 붙으니까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뒷짐지고 걷는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허리 빳빳이 피고 걸어야 되는데 허리 빳빳이 피니까 배가 너무 나와 보이는 거야. 내 배를 인식 못했던 게 내가 맨날 이러고 땅만 보고 다니니까 내가 배를 인식 못했구나. 이러고 다니까 내 배가 보이는데 이러니까 내 배가 이제 보여. 근데 이만해. 야 이거 안 되겠네. 똑바로 피고 걸어야 돼요. 저는 방송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라스베가스에 옛날에 그 유명한 김 시스터스 그분의 맏 언니가 계십니다. 그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닌데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진짜 놀라워요. 가끔가다 교회에서 뵙거든요. 하이힐 신으세요. 근데 그분 연세가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힐 신으시고요.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뒷모습 보잖아요. 40대예요. 40대 여성분.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무슨 간증이나 무슨 일 때문에 이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시잖아요. 먼 발치에서 보잖아요. 조명 받고 모자 딱 쓰시고 정장 딱 입고 그러면 앞에서 봐도 50대로밖에 안 보여요. 80대입니다. 저희 장모님과 그렇게 뭐 몇 살 차이도 안 나죠. 장모님이 언니 동생 차이야. 그런데 그걸 보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제가 이제 그냥 스스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첫 번째 그게 놀랐고 그 관리 그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그거를 제가 그분 볼 때마다 감탄을 느낍니다. 여자분인데도 80인데도 저렇게 멋있다는 소리가 그냥 입에서 절로 나오는구나. 나도 80살 된 할아버지가 됐을 때 젊은 사람이 봐도 저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
패션 센스도 진짜 멋있고, 와, 저 할아버지 진짜 끝내준다. 이런 소리를 딱 듣고 싶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게 그분 볼 때마다 제가 되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정상적인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몸의 기준은 다 있어요. 다시금 얘기해 드릴게요. 챗GPT의 키는 못 바꾸잖아, 여러분이. 지금 키는 못 바꾸고, 나이는 못 바꾸잖아, 성별은 못 바꾸잖아. 내 키, 내 나이, 성별.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몸의 이 체성분과 근데 근육량, 몸무게를 알려줘. 파운드가 편하시면 파운드, 예, 그 다음에 뭐 킬로가 편하면 킬로로 하십시오. 저는 계산하기 편하려고 요즘에 킬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쫙 적잖아요. 그러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근육질의 몸을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72kg 정도가 좋고, 그냥 보통 건강한 몸을 원하시면 65kg 정도면 적당하고요. 65kg 때는 근육량이 몇 %, 그 다음에 체지방이 얼만큼,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시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정상적인 몸이고, 그것만 또 챗GPT가 못해준 게 있습니다. 거울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깨가 너무, 상체가 너무 이게 힘이 없나? 나중에 이거 뭐 박스 하는데도 이게 팔이 부들부들 떨리면 너무 힘 없나? 그러면 팔굽혀펴기를 좀 더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상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리가 너무 없나? 이런 분들 나중에 낙상하기 좋잖아. 다리 운동을 더 해야지. 그래서 운동 뭐 거창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팔굽혀펴기 100개, 스쿼트 100개씩만 하면 돼요, 하루에. 그 다음에 좀 걸으시면 돼요. 저야 라스베가스 더우니까 트레드밀 걷지만 솔직히 트레드밀 걷는 것보다 동네 걷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조금 힘이 안 들면 좀 더 빠르게 걸으시면 돼요. 근데 푸시업 100개? 난 죽을 때까지 못하는데 하는 신용만 하세요. 무릎 대고. 무릎 대고 이렇게 하세요. 스쿼트도 그냥 5cm만 내려서 그냥 100개 채우세요.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꼭 굳이 뭐 우리가 이 나이에 돼갖고 뭐 바디빌딩 대회 나올 거 아니잖아. 막 몸매 해갖고 막 멋있게 할 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한 몸 만들자는 거지 아름다운 몸 만들 필요는 없어. 내가 우리가 이성을 꼬실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몸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내 패션, 그 다음에 내 외모, 스킨, 머리, 헤어스타일 이거를 최대한 젊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 감탄을 하세요. 감탄을 해야지 내가 야 나는 그냥 젊잖아. 저는 지금도 그 소리 참 좋아요. 형님은 다른 형님에 비해서 참 나이가 젊어 보여요. 예, 진짜 형님은 형님 나이처럼 안 보여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빈말이든 간에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나는 이제 아직도 40대처럼 보이니까 몸 건강 상태도 40대와 똑같겠지라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제 몸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건강학적으로 좋습니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이제 책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젠가 또 이런 방송을 한번 또 따로 만들 수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달라진 내 삶이라는 제목으로 책 같은 걸 한번 써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고마운 게 많죠. 예, 미래를 위한 준비, 노후 대책을 위한 준비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근데 제일 큰 건 뭐냐면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건강을 생각 안 했던 게 이게 또 하나 좀 문제예요. 제가 젊다고 생각했고, 이게 오만방자함이죠. 예, 그 오만방자함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내년도쯤에 한 거면, 제가 갔던 이제 안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다시 한번 또 받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진짜 거창하게 받을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안에 CT 촬영 같은 거 하고, 뭐 피 감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갖고, 제 몸이 얼마나 좋아졌나. 예, 뭐 2년 전에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지냐. 2년 전에는 진짜 제 몸이 쓰레기였어요. 예, 쓰레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결과를 보면 쓰레기였기 때문에 제가 2년 사이에 얼마큼 몸이 좋아졌나. 그걸 갖다가 한번 비교해보면, 내 인생, 남은 인생,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우행의 주 시청자, 우리 우행 식구분들 때문에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훌륭한 노년이 될까? 진짜 아름다운 노년이 될까? 행복한 노년이 될까? 그게 제 인생의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지배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앞을 내다보면서 사는 만큼 제 인생은 그만큼 현명해지고 이거는 모든 덕이 다 우리 우행 식구분들 덕이고요.
또 제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겪은 모든 것들을 또 앞으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요. 예, 또 종교 활동도 좋아요. 일요일날 또 종교 믿으신 분들, 안 믿으신 분들은 또 산책도 가시고, 일요일날 또 하루 또 상쾌하게 주변 한번 둘러보시고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진짜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뭐 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뭐 건강 잃으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진짜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진짜 느껴야 돼요. 진짜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빵 하나가 그냥 독약 같아요. 이 밀가루. 라면 하나가 독약 같아요. 이 우유 한 컵, 오렌지 주스 한 컵이 다 독약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제 몸이 달라지는 걸 너무나 느껴서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다. 다이어트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